안녕하세요. 오늘은 카카오의 영리한 펀드의 6월 성적표를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에셋 영리한 글로벌 채권, 증권, 자투자 신탁 채권 펀드고요. 주식 대비 눈높이를 아무래도 낮추면 한 달에 0.11% 정도의 수익이지만 나쁘지 않았던 한 달이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펀드는 주로 미국 채권, 그리고 달러 표시 신흥국 채권, 그리고 모기지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상품이에요. 매월 말씀드리지만 국채 금리의 방향과 스프레드 두 가지가 중요한데 이번 달은 둘 다 강세, 그러니까 플러스 성과에 미치는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이 파란색으로 보이시는 것처럼 올해 한 3월 말까지 국채 금리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파란색이 미국채 10년 만기 국채 금리요. 이게 4월 이후로 보면 이제 하락을 하다가 6월 달엔 큰 폭으로 하락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니까 상승했겠죠. 그래서 이때까지의 손실분을 좀 많이 만회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분기죠. 1, 2, 3월 달의 손실 부분을 2분기 들어서는 만회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5월 말 대비해서 변한 것도 찾아보면은 크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미국 등 선진국 정부 채권이 한 13%에서 대략 한 12% 수준으로 좀 줄어든 것 외에는 대부분의 비중은 크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여기 있는 JP모간 인컴 펀드도 주로 모기지 채권 중심으로 언컨스트레인 전략, 다양한 글로벌 채권에 분산 투자하는 전략인데 여전히 상위 1번에 위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번 달 코멘트를 좀 보면 이제 물가 지표 급등 이런 건 좀 좋지 않아요. 물가를 결국은 그 정책 금리를 올려서 기준금리를 올려서 잡아야 되는데 물가 지표 급등에도 불구하고 올리지 못한 이유들 이걸 이제 금리 강세 재료라고 해요. 그러니까 금리가 강세라는 거는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즉 금리는 하락하는 재료를 말하거든요. 그걸 이제 금리 강세 재료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2조 달러가 풀릴 줄 알았다가 그보다 작은 1조 달러 미만으로 돈이 풀렸던 인프라 투자안의 합의 결과 이런 것도 생각보다 공급이 덜 되네라고 이제 금리 강세 재료가 된 거고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경기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도 오히려 채권 시장에 있어서는 금리가 상승보다는 하락의 재료로 이어졌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향후 운용 계획상에도 보면 여기에는 미국 국채에 대한 매수세, 수요와 공급으로 봤을 때 수요는 강하게 유지될 전망이에요. 근데 반면 국채 발행은 제한적이다, 공급이 제한적이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금리 상방이 제한된다.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올해 1분기처럼 격하게 상승하는 것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중기적으로 연준의 테이퍼링, 그러니까 유동성을 줄여나감으로 인해서 향후에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는 악재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기조적인 비중 확대, 여기서 비중 확대라고 하는 거는 듀레이션을 늘린다든가 이런 거예요. 이런 부분은 부정적인 입장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 달에 좀 특징적인 거는 뭐냐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수요는 꾸준한데 이제 갑자기 요새 금리가 떨어지고 왜 국채에 대한 공급이 줄어드느냐라는 걱정을 의문점을 이렇게 뉴스로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게 TGA라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갑자기 그래프가 상승하다가 올해 한 3월 달 이후로는 급격히 하락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의 약자냐면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 연준 예치 계정이란 거래요. 그러니까 재무부가 이제 국채 발행이라든가 세금 징수 이후에 남는 돈을 쌓아놓는 비상금 계정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6월 말 기준으로 7,450억 달러 수준인데 1년 전만 해도 1조 8천억 달러가 넘었으니까 거의 한 1년 사이에 절반 이하로 큰 폭으로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재무부가 이를 또 축소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걸 왜 축소하겠다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미국이 7월 말까지 부채 한도 협상을 하는데 부채 한도가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럼 돈을 찍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기준에 여기 있는 거를 빼서 쓰는 거죠. 그래서 재무부 입장에서는 연준에 맡겨놓은 이 돈을 빼서 일단 충당하겠다라고 이제 의지를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돈을 조달하는 창구가 생겼으니까 결국은 신규 국채 발행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즉 국채 공급이 줄어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리해보면 쉽게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수요는 꾸준한데 공급이 줄어든다. 그럼 채권 가격은 당연히 상승하겠죠. 그러면 이제 거꾸로 구축 효과라고 해서 금리는 하락하게 되는 게 이제 이 모습이라는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1분기까지는 금리 상승으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도 좀 이 부분이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우려는 했으나 생각보다 이런 부분에 대응을 좀 잘하는 모습들, 코로나 델타까지 이게 도와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치명률은 높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당분간은 금리가 상승하는 방향은 이상은 없지만 상반기 대비는 좀 완만한 상승 내지는 좀 횡보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